네,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을 법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당정청 간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에다가 이익공유제, 그다음에 사회연대기금법,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상생연대 3법, 코로나 3법이라고도 부르던데요. 이걸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도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연구원장의 정책위 의장까지 겸임하셨습니다.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과분한 직책을 한꺼번에 맡아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냥 한 몸에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투하시기 바라고요.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네, 저도 멤버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비공개 그러면 회의면 결과도 비공개입니까? 네, 그 회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너무 사전에. 예, 왜냐하면 다른 형태로 저희가 차례차례 합의된 사항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미리 그거는 다 일정에 따라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불참을 했다고 하는데 일부 언론 보도는 감기 몸살 때문이다라는 보도도 있고 다른 것 때문이라는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글쎄요, 이상하게 그런 문제 언론들이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안 좋으셔서 어렵다고 네. 사전에 연락이 왔거든요. 네. 며칠 전, 이틀 전인가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업손실 보상제와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좀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혹시 이것 때문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홍남기 부총리를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왜냐하면 예.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의견을 분명히 밝히시는 분이지. 네. 몸살이나 건강상의 이유를 피해서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이런 식의 우회하실 분은 도리 아닙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너무 모르고 하시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감기 몸살이 빨리 쾌차기를 좀 바라겠고요. 예. 요렇게는 한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는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만 어제 이 자리에서 당 차원의 보고가 이루어졌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당의 입장은 뭔지는 좀 여쭤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글쎄요, 당 차원의 보고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하여간 그 자리에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수시로 저하고 김상조 정책실장, 예. 그다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간에 상시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또 그 외에 필요하면 부처 장관하고도 의견을 조율하기 때문에 어제 특별히 그 자리에서 무슨 보고를 하거나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의 질문은 고위 당정청 회의와는 무관하게 그냥 일반론에 입각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도를 정화로 하면 코로나 3법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상생연대 3법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상생연대 3법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3법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당 차원에서? 네, 그것은 당에서 이미 협의를 해서 세 가지 법, 이미 협력이 공유제는 이미 20대부터 발의가 됐던 법이에요. 이미 발의돼서 논의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된 거고, 이번에는 이미 국회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조정식 의원하고 정태 의원이 발의해 놓은 입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법을 중심으로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연대 기금과 관련된 법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법안을 만들고 논의해서 2월달 국회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하면 좋겠지만 좀 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손실보상과 관련된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영업에 직격탄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실배상과 관련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이건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좀 속도를 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안이 도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좀 이 영업손실보상법부터 좀 그러면 따로 떼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방법론과 관련해서 여러 갈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 차원에서 교통정리가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네, 당 차원에서 지금
그 논의를 모아가고 있고요. 네.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는데 그건 개별 의원들의 입법 상태이기 때문에 예. 당론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현재까지는요. 그러면 네. 혹시 이 개별 의원들의 이제 그 발의한 법안이나 내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단일안으로 채택을 해서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이 정도면 최종적으로 당의 입장이 정리된 안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의원님들이 내신 안들은 기존의 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참고하고 필요한 부분은 수용하고 이런 방안으로 가겠지만 네. 현재까지 나온 법안들이 그러니까 당정 협의가 마무리된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좀 종합 이제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지금 법제화의 방법론과 관련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고 일반법에 이제 그러니까 이 보상이 된다라는 문구만 담고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으로 간다라는 또 시나리오도 있던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까? 글쎄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특별법을 하든 뭐 예를 들면 기존법에 일반법을 활용을 하든 간에 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좀 위임하는 것이 맞다 어느 정도는 좀 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보상 방안은 어떤 식으로든 시행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은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고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가 계속 지속되면서 중소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원의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법안에 대한 논의를 너무 지연시키거나 그럼요. 가면서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죽겠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데 법안 논의를 너무 지리하게 길게 끌고 가서 안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 최소화해야 되겠다. 뭐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이 있겠지만 가급적 꼼꼼하게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문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형평성 문제를 최대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 속도, 사각지대, 그다음에 형평성 이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가 입법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속도를 말씀하셨으니까 요거는 좀 그러면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정세균 총리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제화를 상반기 안에 마무리한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지금 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당장 간의 속도에 대해서는 좀 의견 조율이 끝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인다는 데에서는 뭐 큰 이견이 없습니다. 빨리 한다는 데에서 그러나 다만 졸속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시점인지가 중요한데 조금 더 당정이 저희가 좀 꼼꼼하게 업무의 속도를 좀 높인다면 저희들 생각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는 3월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이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임시국회 안에 입법이 돼서 3월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되도록 한다.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도 희망사항인데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입법이나 뭐 재정 사항 등을 좀 고려하면서 최종적으로 시점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정의 확실한 거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한 조간은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라는 보도를 내놨던데 맞습니까? 글쎄, 아직 나중에 법제처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추측이고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항상 이런 얘기 하면 따라붙는 이야기, 그다음에 기재부 관계자들 입에서 요즘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재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혹시 좀 검토는 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돼 있는 겁니까? 당연히 재원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저희로서는 재원이라는 것은 국가 재정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은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을 살리는데 최우선적인 사용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보기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면도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 재정 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제도화하고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면 당연히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내용이 공개돼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보상 아니겠습니까? 보상. 그러면 보상이라는 개념의 본뜻도 그렇고 피해를 본 피해 규모의 동률에서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원래는 원칙상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이 피해를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원칙을 갖고 접근할지 또 그 방식과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 유동 그 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일부 이제 제기된 방식과 같이 그런 방식을 꼭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그 재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 그다음에 재정이 운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장 최대한으로 보상을 한다, 지원을 해드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라고 하는 게 지금 짜여져 있는 올해 예산 범위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경까지 염두에 둔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산만 갖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방식 그 규모나 어떤 방식에 따라서 추경 규모나 논의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어떤 원칙과 기준에 해야 될지 그다음에 우리가 가용한 재산이라는 것은 지금 뭐 당장 있는 재원이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가능성 그리고 그런 재원을 활용했을 때 국가 재정 운영에 부담이 어느 정도 부담이 갈 수 있는지 등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익공유제로 좀 이야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좀 구체적인 방안이 좀 확실히 수립이 돼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도 지금 계속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관련돼서 지금 당정 간에도 긴밀하게 관련 내용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언론 같은 경우는 특정 업종, 특정 부문을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도 형편 어려운데 조금 이문받다고 이렇게 동참하라고 하면 우리는 부담 100배 된다 이런 식의 보도를 계속 쏟아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게 일단은 저희가 자발성의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하고 있지 않고요. 여력이 없고 부담이 된다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과거처럼 자꾸 팔을 비튼다 어쩐다 얘기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이유도 없고 불이익을 줄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언론 보도나 그런 쪽에서 아쉬운 거는 현재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사가 보도되는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업계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언론이라는 것은 최소한 중립적으로 이 사안을 보는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 집단의 의견을 봐야 되는데 일부 경제신문이나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업계 입장만을 전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공동체 의식이 있나 그다음에 언론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나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은 안 주는데 인센티브는 주는 거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또는 참여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컨대 기금에 동참할 경우에 세제를 주는 세제 혜택이 있는데 그 세제 혜택의 폭을 좀 더 올린다든지 그리고 필요하면 지금 여러 가지 공적 기금들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어요. 사회적 연대와 관련된 기금 이미 만들어져 있고 활용되고 있는 기금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금들에 있어서 좀 더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좀 높인다면 공적 기금이 조금 더 같이 들어가서 역할을 좀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공적 기금을 중심으로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IMF 위기 당시에 부실 기업 당시 주로 대기업이었죠. 부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위해서 근데 170조에 가까운 돈이 활용됐어요. 공적 자금이 그렇게 투입이 됐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공적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을 위해서 하는 것은 투자고 국민을 위해서 쓰는 비용은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어떻게 쓰는지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게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그다음에 어느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지금 깊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설정하고 있는 기금의 목표액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목표액 같은 건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자체가 예. 저희가 그 협의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그 돈이 필요할 것이라는 걸 전제를 해서 그 자발적 기금이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공적 자금을 활용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아직까지는 얼마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낙연 대표가 이제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이명박 정부 때의 초과이익 환수제나 박근혜 정부 네. 때의 기업 환류 소득세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 평가를 한 적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저는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게 그 시기에 왜 그런 기금의 제도 또는 필요성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출범하자마자 그 미국발 재정위기 때문에 그 금융 재정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그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수출 기업들은 물론이고 중소 그 자영업자들이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 격차가 확대되면서 이분들을 위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오죽하면 그 당시 보수 정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원님 그러면 지금 정권을 막론하고 비슷한 발상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어렵다라는 것의 반영이라고 치고 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사회 연대세나 이런 걸로 세금으로 징수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 위해서는 좀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걷는 것은 물론 그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만약 그런 논리가 가면 당연히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나 경제진은 또 증세 논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굉장히 저는 도리어 일도 하기 전에 사회적 갈등만을 야기할 거로 보고 아마 일부러 자꾸 세금 걷으라고 얘기하는 쪽은 그런 함정을 걸어놓고 좀 저는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목적사로 해가지고 용도를 분명히 밝히고 또 어떤 세금 징수 대상을 이익을 본 기업으로 한정을 한다면 그게 국민 그 의견 모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자발적인 참여, 그다음에 일부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공적 자금 등을 활용해서 활용을 하면서 저는 늘 어떤 일을 대규모로 확대하기보다는 작은 부분에서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에서 성과를 보고 그것이 국민적으로 저거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와 상생협력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후에 더 규모를 키운다든지 또는 더 키우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다라는 그 논의로 갈 수 있는데 그런 상태도 없이 바로 세금을 걷자는 논쟁으로 가면 세금을 걷기도 전에 증세 논쟁으로 가면서 그게 마음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회적 논란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세금 얘기하시는데 세금 걷는 걸 너무 쉽게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나중에 한번 다시 논란거리 그러니까 좀 그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